BTS를 이렇게 남다른 그룹으로 만드는데 방시혁 대표의 역할이 있었죠. 처음에. 그 인문학적인 다름?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를 RM 같은 사람을 만들었었고 이 사람은 정말 라이팅이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이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왜냐하면 랩이잖아요. 랩은 속사포로 단어를 뱉어냅니다. 근데 이거요 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거 노래 하나가 A4로요. A4 용지로 몇 개씩 나와요. 노래 하나가. 네, 물론 후렴 부분이 있어서 반복도 되고 하지만 가사를 쭉 이렇게 내려서 리릭이니까 이렇게 내려서 쓰고 있으면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노래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 노래를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외우고 있고 이걸 퍼포먼할 수 있고 내용을 또 보면 많은 그 독서의 양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랩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방 대표는 랩몬을 보고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달랐죠. 굉장히 처음부터 달랐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K-pop 아이돌 만들 때 제가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리더를 삼고 그 주변에 그룹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왜 성공했나를 얘기할 때 뭐 SNS를 잘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인데 SNS 다 해요. 다 잘해요.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좀 더 다른 부분은 그 SNS가 직접 소통하는 통로였다는 거죠. 그 회사가 굉장히 자율성을 처음부터 줘서 그 어떤 퍼블릭 이미지 때문에 회사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훨씬 자유를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가깝게 느끼도록 할 수 있었고 팬들이 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보다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 메시지의 두께, 깊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조교시켜서 전 앨범에 믹스테이프까지 해서 그 가사를 싹 뽑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A4 용지로 쌓입니다. 그거를 다 읽으면서 줄도 그으면서 이런 걸 썼단 말이지. 놀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은 랩 안 했으면은 시인을 했어도 되겠다 싶어서. 네, 라이팅이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래퍼들은 사실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운을 맞춰서 노래 운을 맞춰서 그렇게 빨리 해서 우리가 자꾸 못 듣고 그리고 멜로디가 약하기 때문에 시가 아니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노래 이렇게 보면은 작사가가 작사를 해줘서 그거를 그냥 가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연하고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를 보면은 그 BTS가 뜰 수 있었던 게 그 20대의 그런 심정들을 너무나 글로 잘 표현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랩몬스터가 그런 또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20대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이거는 이게 지금 authenticity 영어로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참 번역하기 진정성 이러는데 자기 목소리인 거죠. 자기 목소리. 예. 그리고 이게 또 랩이잖아. 힙합 문화. 처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힙합 아이돌로 나왔어요. 근데 힙합하고 아이돌은 사실은 이건 모순 관계의 단어거든요. 아이돌은 만들어진 거 사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도록 훈련돼서 장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훈련받은 사람들인 거고 힙합은 사실은 자기가 느끼는 거를 정말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목소리의 주인이 자기야만 하는 그 문화 형식이잖아요.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것들. 근데 그게 뭐 미국의 그 대도시의 그 주변에 있는 할렘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흑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내용들이 험악하다는 게 이제 힘든 내용들이 많고 거기서 사실은 성공한 그 스타들이 미국의 그 힙합 스타들이 결국은 나 그렇게 가난했지만 이렇게 돈 벌었어 이거잖아요. 결국 과시. 치킨 누들스. 근데 그 과시가 왜냐면은 자기 경험이 그거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죠. 그게 이제 K-pop 아이돌일 때. 근데 힙합 거기서 온 그 문화 그리고 그 음악
음악적인 유산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느껴야 돼? 이사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이사. 우리가 방 하나에서 7명이 있다가 조금 큰 데로 이사 갈 때 그 방을 보면서 느낌, 저기서 한 방에서 다 큰 남자 7명이 살았잖아요. 그때 그 느낌. 뭐, 그리고, 자기네가 아직 그 작은 회사에 그 아이돌 트레이니로서, 느꼈던 불안과 서러움,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방송 나가기 시작할 때도 뒤에 있다가 잘리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뭐 SMIG JYP 소속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듣는 말도 너네들은 이제 못 들 거야 뭐 이런 거. 특히 여기 슈가 다른 멤버인 슈가나 RM 같은 경우는 이미 언더에서 이름이 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판을 받은 거예요. 힙합 쪽에서는 머리에 물들이고 니네가 화장하고서는 무슨 힙합을 하냐. 그리고 아이돌 쪽에서는 또 그렇죠. 똑같이 아이돌 트레인이면서 되게 아티스트인 척한다. 쟤네들은 대접받으려고 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극복을 잘 했고 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게 팀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그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로 사실 능력치들이 달라서 뭐 어떤 사람은 연기를 더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솔로 앨범도 따로 내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개인 활동이 없고 해봤자 믹스테이프를 내요. 믹스테이프라는 것은 보통 상업 사이클이 아니고 그냥 정말 팬들한테 그냥 기증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만든 거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방탄 팬들은 이것도 사실은 유료로 듣습니다. 이거를 올려요. 막 그래서 믹스테이프를 냈는데 그거를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려줘요. 유료로 들어서. 되게 감동적이죠, 사실은. 무슨 믹스테이프 냈는데 막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프랑스 가느라 비행기 탔는데 제이홉이 믹스테이프를 냈는데 타기 전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76개국에서 1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게 엄청난 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숫자를 봐도 잘 안 믿겨요. 이게 얼마나 이거를 들으면 이렇게 되는지를 팬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선물처럼 나오면 그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팀을 만든다는 게 만든 데 성공했다는 게 보이고 그게 뭘 통해서 보이냐면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장하는 게 보여요. 이를테면 제이홉 같은 사람은 춤꾼이에요. 네. 광주에서 춤 제일 잘 추던 사람 이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 믹스테이프를 몇 년 전에 했고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뷰이라든지 뷰이는 그야말로 친구 따라왔다가 이렇게 뭐 잘생겨서 뭐 이렇게 자기 말로 얘기하거든요. 음악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가 특이하고 잘생겼죠. 근데 춤췄지, 노래했지. 노래 지금 작곡해요. 작곡하려고 하고 싶어서 지금 막내 전정국 씨도 노력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재주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거기 진하고 RM은 춤을 잘 못 추는 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신들도 인정하는 우리는 나 이렇게 잘 안 되냐. 근데 정말 피땀 눈물로 그거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보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룹 데뷔하기 전부터 SNS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쭉 따라보면 진짜 성장하는 걸 그대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밖으로 공개되는 화면 중에는 싸우는 장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막 너 왜 이래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팀끼리. 정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 뭐 방탄 이제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된 달려라 방탄 같은 거는 이제 모여서 게임 같은 거 하는 건데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맑게 놀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한두 번 보면 저거 그냥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 싶은데 한참 보다 보면 한결같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 저거 일부러 저럴 수는 절대로 없는 거고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그거를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해맑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늦은 저녁인데 잠이 안 와서 눌러서 봤는데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플라이브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정말 해맑게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런 놀이가 별거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 온돌방에서 엉덩이를 방석 위에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균형 못 잡고 네. 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 밀고 뭐 웃고 깔깔대고 그러는데 그게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뭐 많이 쓰는 말은 힐링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 그리고 이제 팬들이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팬층이. 지금도 그때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달라지고 있어서 유튜브에 밑에 달린 것만 봐도 나는 뭐 70대 암이다, 뭐 60대 암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위안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 리액션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 그거 보면은 진짜 60대, 50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제 막 그리고 요새 이제 놀라운 건 K-팝의 힘이기도 한데 팬데믹 시절 동안 이 K-팝은 뒤로 물러앉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도 나갔어요. 지금 그동안 못한 지금 방탄이 딱 지금 1년 전 지금쯤 그동안 준비했던 온 앨범 맵 오브 소울 앨범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스테디엄 투어 앨범 뮤직비디오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스케일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걸 못하게 된 시점이고 1년. 근데 바로 K-팝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 콘서트로 넘어갔어요. 그 밑에 팬들이 다 놓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나는 살아생전에 저 사람들의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는 표를 못 사고 돈 문제가 아니라 표를 살 수가 없죠. 게다가 뭐 가정주부들 시간도 안 되고 뭐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대도시에 하는 그거를 뭐 저 상파울로에서 하는데 저 아마존 어디 사는 브라질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콘서트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 공연에 거의 100만을 본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팬들의 층을 넓히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과거로 가지는 않고 온라인 콘서트가 새로운 장르로 K-팝이 왜 새로운 어떤 컬처럴 폼으로 지금 자리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작은 콘서트 예를 들어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라면은 돈이 드니까 못할 사람들 인디 뭐 이런 분들도 작은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1,000명만 봐도 1,000명이 얼마나 많은 거니까.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1,000명 절대로 못 만나거든요. 비용도 훨씬 더 그렇죠. 50명, 100명 놓고서는 홍대 앞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찬스, 새로운 기회라고 지금 보는 거. 이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가 정신들이 지금 투철하십니다. K-팝의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새로운 플랫폼들 뭐 제페토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위버스 뭐 지금 유니버스 뭐 많아요. K-팝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저는 아까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인 게 랩 몬스터 그 성공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그냥 그 SNS 기술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를 이렇게 과감 없이 아무 이렇게 삭제 없이 이렇게 노출시켰다는 거.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 그거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쓰기 능력? 그걸로 뭐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성공 요인으로 짚으신 거. 당연하죠. 일단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K-팝은 워낙 뮤지컬리티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복잡한 전개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K-팝이. 그래서 K-팝을 노래방에서 따라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노래를 따라하고 랩까지 막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세계 그렇잖아요. 지금 가사 따라 부를 수 있는 K-팝 노래가 쉽지 않죠. 근데 가사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 노래 속에서는 그 가사들이 대단하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방탄이 그런 뭐랄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바를 높게 세웠어요. 이제는 내용 없이 그냥 음악으로는 그냥 무슨 애매한 사랑의 감정, 애매한 성공과 실패의 얘기, 애매한 젊음의 무슨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계가 왔고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은 음악을 정말 잘하는 나라 같고요. 가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뱁새가 황새 다리 쫓아가다 이게 기울어진 이 경쟁의 판에 대한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가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그대로 아주 직설적으로 들어있고요. 뭐 어떤 가사는 나투데이 같은 거는 가사들 안 보셔서 그렇지 보면은 야 이거 80년대 이렇게 했으면은 경찰이 찾아왔을 텐데 그러는 가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놀랐습니다. 총 조준 발사 오늘은 뛰실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자. 오늘은 아니야. 숨 내릴 때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지금 이런 경쟁 시스템을 가져온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 세계 체제에 대한 그 안에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거든요. 이 책에 사실은 다 썼어요. 세대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유럽이나 북미는 먼저 들어갔어요. 부모 세대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엄청난 경쟁, 어려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사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과 부모보다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빚을 지고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서구에서 대학 간다는 것부터 빚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는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그게 물론 한국의 세팅이나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서로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그야말로 음악 안에 쏟아 넣어서 보여준 게 방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한국어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팬들이 그거를 번역해서 소통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국말 놀이를 합니다. 노래 속에서 다 번역해서 소통을 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이 와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의 대중문화가 상상하지 않았고 절대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였고 사실은 이게 어필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서구의 그 지배적인 남성성의 대표 주자들한테 거부당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서구의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백인, 중년, 중산층, 남성, 이제 중산층이랑 좀 배웠다는 분들이죠. 인텔렉츄얼들은 이 남성성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기득권에 대한 약간의 도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는 이 기준에서 저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그 아이돌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티스트십이라고 하는 예술가성을 부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방탄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자기네가 작곡하고 노래 만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다 뭐 만들어진 부분을 이제 그걸로 좀 극복을 했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메시지.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드디어 불편하게 이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 아미들이 엄청 컸고 빌보드에서 계속 차트가 올라가고 하니까 드디어 미디어에서 이 사람들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연구에서 빅히트한테 낸 보고서의 핵심은 이건데 이 유니버스를 만드는 우리가 BU라고 불러요. BTS 유니버스. 이게 마블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MCU라고 부르는 거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나 앨범 이거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뭐 봄날도 그랬고 피땀눈물도 그랬고 그 안에 무슨 상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느라고 팬들이 막 그 팬 커뮤니티 안에서 막 해설 써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팬들이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걸 이해할까 말까 그런 걱정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K-팝도 마찬가지예요. BTS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 상징, 말장난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BTS는 더 조금 남들이 안 하던 걸 한 거죠. 철학적인 어떤 그 테마를 잡고 앨범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런 BTS 같은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기획사들이 또 있잖아요. 요즘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귀와 눈이 즐거워요. 예.